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한밤중, 보은은 차 안에서 눈을 뜨지 못했다. 그녀의 마지막 기억은 직장 동료와의 술자리, 그리고 갑작스러운 브레이크 소리였다. 언니, 조심해. 누군가의 외침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이제 모든 것은 어둠 속에 가라앉아 있었다. 병원 응급실의 불빛이 번쩍이는 가운데 그녀의 가슴은 더 이상 뛰지 않았다. 의사들은 포기했다. 시간이 너무 늦었어요. 누군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순간 보은의 몸이 미세하게 떨렸다. 마치 영혼이 몸으로 돌아오는 듯한 기이한 전율. 그녀는 다시 태어났다. 아니, 새롭게 태어났다. 그날 이후 보은은 모든 것을 다르게 보게 되었다. 세상의 모든 만남이, 특히 그녀의 주치의 보현과의 만남이 운명처럼 느껴졌다. 보은은 28살, 서울의 번잡한 강남에서 마케팅 회사 직원으로 일하는 평범한 여성이었다. 그녀의 삶은 항상 계획적이었다. 매일 아침 7시 기상, 지하철로 출근, 점심은 회사 근처의 김밥집에서. 하지만 그 사고는 모든 것을 뒤집어 버렸다. 병원에서 깨어난 그녀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다. 이게 죽음 이후의 삶인가? 그녀는 창밖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병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한강의 야경이 별처럼 반짝였다. 그리고 그곳에 보현이 있었다. 보현은 30살, 세브란스 병원의 젊은 내과 전문의. 그녀의 미소는 따뜻한 차 한 잔처럼 환자의 마음을 녹였다. 보은 씨, 오늘은 어때요? 통증은 없나요? 보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보은은 그 목소리에 끌렸다. 왜일까? 그녀는 몰랐다. 하지만 그날부터 보은은 모든 만남을 은밀히 계획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계획은 간단했다. 의사 선생님, 제 차트 좀 봐주실 수 있나요? 보은은 일부러 물었다. 보현은 웃으며 다가왔다. 그녀의 손가락이 차트를 넘기는 모습, 은은한 향수 냄새. 보은의 심장이 다시 살아난 듯 뛰었다. 보현은 보은의 상태를 걱정하며 천천히 회복하세요. 서울의 겨울은 춥지만 봄이 올 거예요 라고 말했다. 그 말 속에 담긴 따스함이 보은의 영혼을 어루만졌다. 사고 전 보은은 사랑을 믿지 않았다. 회사에서 동료들의 로맨스 이야기를 들으며 나한테는 필요 없어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보현을 보며 다른 감정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감사나 의존이 아니었다. 더 깊고 더 위험한 무언가. 퇴원 후 보은은 보현과의 만남을 계속 계획했다. 두 번째는 우연을 가장한 카페에서의 조우. 보은은 병원 근처의 작은 카페 한강의 속삭임에 갔다. 그곳은 의사들이 자주 찾는 곳으로 따뜻한 라떼와 함께 한강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녀는 창가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다. 그리고 기다렸다. 30분 후 보현이 들어왔다. 보은 씨, 보현의 눈이 커졌다. 보은은 일부러 놀란 척했다. 선생님도 여기 오시나 봐요. 우연이네요. 그녀들은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보현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했다. 저는 부산에서 자랐어요. 바다를 보며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죠.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어서 보은은 그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보현의 눈빛은 바다처럼 깊었고 그녀의 웃음은 파도처럼 부드러웠다. 하지만 보은의 계획은 점점 대담해졌다. 세 번째 만남은 병원의 자선 행사. 보은은 회사 동료를 통해 초대장을 구했다. 행사장에는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어우러져 전통악기 소리가 울려 퍼졌다. 보현은 검은색 드레스 차림으로 서 있었다. 보은은 그녀에게 다가가 선생님, 춤추실래요? 라고 물었다. 보현은 당황했지만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그들의 손이 맞닿는 순간 보은은 전율을 느꼈다. 춤은 느린 왈츠였다. 보현의 호흡이 가까워질수록 보은의 마음은 요동쳤다. 왜 나한테 이렇게 친절하세요? 보현이 속삭였다.
보은은 대답 대신 선생님이 제 두 번째 삶을 주었으니까요 라고 말했다. 그 말은 진심이었다. 사고 후 보은은 모든 것이 새로웠다. 특히 보현과의 이 은밀한 연결. 그러나 사회의 시선은 차가웠다. 보은의 어머니는 퇴원 후 그녀를 집으로 데려와 언제 결혼할 거야? 나이도 많아졌는데 라고 잔소리했다. 한국의 전통적인 가정에서 결혼은 필수였다. 보은은 엄마, 나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보현을 생각했다. 보현도 비슷한 압박을 받았다. 그녀의 가족은 의사로서의 성공을 기대하며 좋은 남자 만나라고 말했다. 하지만 보현의 마음속에는 환자들의 얼굴이 스쳤다. 특히 보은의 그 강렬한 눈빛. 네 번째 만남은 겨울의 명동거리. 보은은 보현의 SNS를 통해 그녀가 쇼핑을 좋아한다는 걸 알았다. 그녀는 일부러 그곳에서 기다렸다. 눈이 내리는 밤, 거리의 불빛이 반짝였다. 보현이 나타났을 때 보은은 우산을 빌려주며 다가갔다. 추우시죠? 같이 걸을까요? 그들은 길을 걸으며 길거리 음식을 먹었다. 뜨끈한 호떡의 향기가 공기를 채웠다. 보현은 웃으며 말했다. 보은 씨, 당신은 항상 나를 놀라게 해요. 어떻게 이렇게 우연히 만나죠? 보은은 속으로 미소 지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내가 계획한 거지. 그녀의 사랑은 이제 명확해졌다. 레즈비언으로서의 감정, 한국 사회에서 숨겨야 할 비밀. 하지만 갈등의 씨앗이 싹 텄다. 보은의 절친 수진이 이상함을 눈치챘다. 너 요즘 왜 그래? 그 의사 언니랑 너무 붙어 있잖아. 수진은 보은의 유일한 친구로 그녀의 비밀을 알았다. 보은은 그냥 고마워서라고 얼버무렸다. 그러나 수진의 말은 보은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사회가 용납하지 않을 텐데. 조심해. 보은은 그 말을 무시하려 했지만 밤에 혼자 누워 보현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이 사랑은 아름다웠지만 위험했다. 다섯 번째 만남은 봄의 시작, 여의도 공원. 벚꽃이 피기 시작했다. 보은은 피크닉 바구니를 챙겨 보현을 초대했다. 선생님, 산책 어떠세요? 제 회복을 축하하는 의미로 보현은 기꺼이 왔다. 그들은 잔디 위에 앉아 도시락을 펼쳤다. 김치찌개와 비빔밥, 보은이 직접 만든. 보현은 한 입 먹으며 감탄했다. 맛있어요. 집밥 같아요. 그 순간 보은은 용기를 냈다. 선생님, 저 당신을 좋아해요. 사고 후로 모든 게 달라졌어요. 당신 덕분에 보현의 눈이 흔들렸다. 그녀는 손을 잡았지만 곧 놓았다. 보은 씨, 나도. 하지만 이건 말끝을 흐렸다. 보현의 마음도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의 과거, 실패한 연애, 가족의 기대. 두 사람의 시선이 얽혔다. 벚꽃 잎이 바람에 흩날렸다. 그날 이후 보현은 보은을 피했다. 병원에서 마주칠 때마다 오늘은 바빠요 라고 말하며 자리를 피했다. 보은은 상처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여섯 번째 계획은 보현의 생일. 보은은 병원 직원에게 슬쩍 물어 생일을 알았다. 4월 15일, 그녀는 작은 선물 상자를 준비했다. 한지로 만든 램프, 안에 보은의 손글씨 편지. 선생님, 당신은 제 빛이에요. 보현의 사무실 문을 두드릴 때 보은의 손이 떨렸다. 생일 축하해요. 보현은 놀라서 문을 열었다. 이게 어떻게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들은 사무실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다. 보현은 털어놓았다. 나도 당신을 생각해요. 하지만 내 가족이, 사회가. 보은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우린 함께라면 이길 수 있어요. 그 만남은 두 사람을 더 가까워지게 했다. 보현은 보은의 집으로 초대받아 한옥 스타일의 작은 아파트에서 저녁을 먹었다. 보은의 집은 서울의 옛 동네 종로에 있었다. 창호지 문과 나무 바닥이 어우러진 공간.
그들은 막걸리를 마시며 어린 시절 이야기를 나눴다. 보현은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서 엄마 혼자 키우셨어요. 그래서 의사가 됐죠? 강해지려고 라고 말했다. 보은은 저는 항상 외로웠어요. 회사에서 웃지만 속은 텅 비었어요. 사고가 제게 자유를 줬어요 라고 고백했다. 밤이 깊어지자 보현은 보은의 어깨에 기대며 속삭였다. 고마워, 보은아. 그 이름 부르는 소리가 보은의 가슴을 울렸다. 그러나 충돌이 시작되었다. 보현의 여동생 지은이 서울로 올라왔다. 지은은 보현의 연애를 궁금해하며 언니, 남자친구는? 결혼할 때 됐어 라고 재촉했다. 보현은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보은을 생각했다. 지은은 보현의 휴대폰을 슬쩍 보며 보은과의 메시지를 발견했다. 이게 누구야? 여자잖아. 언니, 무슨? 지은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보현은 그냥 친구야 라고 거짓말했지만 지은은 믿지 않았다. 한국에서 그런 관계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엄마가 알면 보현의 마음이 갈라졌다. 그녀는 보은에게 전화했다. 미안해. 오늘 못 만나. 보은은 느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 보은도 자신의 가족과 맞닥뜨렸다. 어머니가 매치메이킹을 제안했다. 이 아저씨 아들, 의사래. 만나봐. 보은은 거절했지만 어머니의 눈빛이 서운했다. 한국의 전통, 효도와 결혼의 압박. 보은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내 사랑은 왜 숨겨야 해? 그녀는 보현에게 편지를 썼다. 우린 서로를 위해 싸워야 해. 도망치지 말아요. 7번째 만남은 제주도의 짧은 여행. 보은은 보현을 설득했다. 휴가예요. 병원도 허락했잖아요. 제주도의 바다가 그들을 맞이했다. 성산일출봉 아래 그들은 손을 잡고 걸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뜨렸다. 보현은 저기 오니 모든 게 작아 보여요라고 말했다. 보은은 우리 사랑도 작지만 강해요 라고 답했다. 그들은 해변에서 일몰을 보며 키스했다. 부드럽고 순수한. 하지만 그 밤 보현의 전화가 울렸다. 지은이었다. 언니, 엄마가 알아. 보은 씨랑 사진 봤어. 어떻게 할 거야? 충격이 왔다. 누군가 그들의 사진을 찍어 보현의 가족에게 보냈다. 반역의 시작. 보현은 울며 말했다. 이제 끝났어. 나오 포기할게. 보은은 그녀를 안았다. 아니야. 함께라면. 하지만 보현은 떠났다. 제주도의 비가 그들의 이별을 씻어냈다. 보은은 서울로 돌아와 혼자서 고통을 삼켰다. 그녀의 일상은 무너졌다. 회사에서 실수를 연발하고 친구 수진에게조차 털어놓지 못했다. 너 왜 그래? 보현 언니랑 헤어진 거야? 수진이 물었다. 보은은 고개를 저었다. 그냥. 피곤해. 하지만 밤마다 그녀는 보현의 빈자리를 느꼈다. 사고 후 새로 태어난 삶이 다시 죽어가는 듯 했다. 보은은 계획을 세웠다. 8번째, 마지막 만남. 포기할 수 없어. 보현 쪽은 더 복잡했다. 가족의 압박이 쏟아졌다. 어머니가 울며 말했다. 내가 의사라서 자랑스러웠어. 그런데 이런. 수치야, 한국 사회의 시선, 이웃들의 소문. 보현은 병원에서조차 동료들의 속삭임을 들었다. 저 선생님, 이상한 소문이. 그녀는 보은의 번호를 지웠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보은의 미소가 떠올랐다. 왜 나를 구원했지? 보현은 혼자 한강 다리를 건너며 생각했다. 다리의 불빛이 물에 비쳤다. 그녀의 눈물이 떨어졌다. 보은의 계획은 대담했다. 보현의 병원 강연에 참석. 보현은 스트레스와 건강에 대한 강의를 했다. 성중 속에서 보은이 일어났다. 의사 선생님, 사랑은 병인가요? 치유할 수 없나요? 청중이 웅성거렸다.
보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강연 후 그녀는 보은을 끌어당겼다. 미쳤어. 왜 여기 와? 보은은 당신을 사랑하니까. 도망치지 마 라고 말했다. 그들은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다. 보현은 무너지듯 안겼다. 나도 사랑해. 하지만 이 사회가. 그날부터 그들은 비밀스러운 만남을 이어갔다. 9번째는 인사동의 골목. 전통 찻집에서 그들은 다과를 먹으며 속삭였다. 녹차의 향기가 그들의 대화를 감쌌다. 보현은 가족을 설득해볼게. 천천히 라고 약속했다. 보은은 기다릴게 라고 답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불꽃처럼 타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반역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지은이 보현을 감시했다. 언니, 그 여자랑 끊어. 아니면 엄마한테 다 말할게. 10번째 만남은 추계의 단풍놀이, 북한산 등산로에서 그들은 손을 잡고 올랐다. 단풍잎이 붉게 물들었다. 보현은 이 산처럼 우리도 견뎌야 해라고 말했다. 보은은 네라고 대답하며 그녀의 이마에 입맞췄다. 그 순간 지은의 메시지가 왔다. 언니, 사진 찍혔어. 이번엔 언론에 보낼까? 보현의 핸드폰이 떨렸다. 공포가 그들을 덮쳤다. 고조되는 긴장 속 보은은 자신의 과거를 직면했다. 사고의 원인이 회사 상사의 음주운전이었다. 그녀는 소송을 준비했다. 변호사와의 미팅에서 당신의 삶이 바뀌었어요. 사랑도 찾았죠 라고 들었다. 보은은 보현을 생각하며 힘을 얻었다. 보현도 병원에서 승진을 제안받았지만 개인 사정으로 거절했다. 그녀의 선택은 명확했다. 11번째 만남은 크리스마스의 명동 스케이트장. 눈이 내리는 밤, 그들은 손을 잡고 미끄러졌다. 웃음소리가 터졌다. 이게 행복이야 보현이 말했다. 하지만 그날 밤 지은이 폭발했다. 가족 모임에서 언니가 레즈비언이야 라고 외쳤다. 어머니가 쓰러졌다. 보현은 집을 나왔다. 미안해, 엄마. 하지만 이게 나야? 보은은 보현을 위로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시험대에 올랐다. 보은의 어머니도 알게 되었다. 내가 여자랑. 이게 무슨, 하지만 보은은 엄마, 사랑은 성별이 아니야 라고 설득했다. 한국의 보수적인 가치관 속 변화의 물결이 일었다. 반역의 절정. 지은은 보현의 사진을 익명으로 온라인에 올렸다. 유명 병원 의사, 동성연애 스캔들. SNS가 들끓었다. 보현의 병원은 위기에 처했다. 상사들이 사직서 내라고 압박했다. 보현은 울며 보은에게 전화했다. 끝났어. 우리 때문에. 보은은 달려갔다. 보현의 아파트, 강남의 고층 빌딩. 문을 열자 보현이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줬어? 보현의 목소리가 떨렸다. 보은은 무릎 꿇고 안았다. 미안해. 하지만 후회 안 해. 당신을 사랑하니까. 그들은 밤새 대화했다. 보현의 과거, 어린 시절부터의 외로움. 아빠가 없어서 항상 강해야 했어. 사랑은 약점이라고 생각했지. 보은은 자신의 사고를 이야기했다. 죽을 뻔한 그 순간 당신 얼굴이 떠올랐어. 아니, 당신을 모를 때부터 운명이었어. 그들의 눈물이 섞였다. 새벽에 보현은 결심했다. 싸워보자. 병원에 솔직히 말할게. 다음 날 보현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저는 동성애자입니다. 사랑은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미디어의 플래시가 터졌다. 한국 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보은은 TV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계획은 이제 공개되었다. 12번째 만남은 병원 앞 시위. LGBTQ 지지자들이 모였다. 보은은 플래카드를 들고 서 있었다.
사랑은 자유다 보연이 나오자 그들은 서로를 안았다. 군중의 환호가 울렸다. 하지만 가족의 반발은 거셌다. 보연의 어머니가 병원으로 찾아왔다. 내가 미쳤어? 우리 집안 망신이야. 보연은 전마, 나를 사랑한다면 받아들여 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돌아섰지만 그 눈빛에 후회가 스쳤다. 보은의 어머니도 비슷했다. 내 미래를 생각해요 하지만 수진의 도움으로 보은은 커뮤니티 모임에 참석했다. 서울의 게이바가 아닌 평범한 카페에서의 지원 그룹. 그곳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들으며 힘을 얻었다. 13번째 만남은 여름의 한강 축제. 불꽃놀이가 하늘을 수놓았다. 그들은 돗자리에 앉아 김밥을 먹었다. 보연은 지제 자유로워라고 속삭였다. 보은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함께라면 치라고 답했다. 그들의 키스는 불꽃처럼 밝았다. 하지만 지은의 후회. 그녀는 보연에게 사과했다. 미안해, 언니. 내가 잘못했어. 사랑을 이해 못했어? 사회적 변화가 일어났다. 보연의 회견이 화제가 되며 LGBTQ 권리 운동이 활성화되었다. 보은은 회사에서 승진을 제안받았다. 당신의 용기가 인상적이에요. 그녀의 삶은 새로 태어났다. 갈등의 여파. 보연은 병원을 떠났다. 새로운 클리닉을 열기로 결심했다. 환자들을 위해 진실된 나로 이보은은 그녀를 도왔다. 사업 계획을 세우며 밤늦게까지 일했다. 보은의 집에서 그들은 커피를 마시며 웃었다. 이게 우리 미래야 보연이 말했다. 보은은 네, 영원히라고 답했다. 하지만 새로운 시련. 보연의 어머니가 병으로 입원했다. 보연은 병상에서 엄마, 용서해라고 울었다. 어머니는 손을 잡으며 바보같이 사랑만 하면 되라고 속삭였다. 그 말은 화해의 시작이었다. 보은도 어머니와 대화했다. 전통 한정식 식탁에서 엄마, 나 행복해라고 말했다. 어머니의 눈물이 떨어졌다. 그럼 그게 다야? 14번째 만남은 가을의 단풍축제, 남산타워. 케이블카를 타며 그들은 도시를 내려다봤다. 서울이 우리를 안아주는 것 같아 보연이 말했다. 보은은 반지를 꺼냈다. 결혼하자. 법적으로 아니더라도 우리만의 우보연의 눈이 빛났다. 그래. 그러나 외부의 반발. 온라인 트롤들이 공격했다. 변태 의사라는 악플. 보연은 상처받았지만 보은의 지지로 버텼다. 보은은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썼다. 사랑의 힘, 그것이 바이럴이 되었다. 15번째 만남은 겨울의 스키장, 용평. 눈밭에서 그들은 웃으며 뒹굴었다. 이게 자유야 보연이 소리쳤다. 보은은 당신과 함께라면 치라고 답했다. 성장하는 사랑. 보연의 클리닉이 문을 열었다. 희망의 문이라는 이름. 첫 환자는 보은의 어머니였다. 딸아이 덕에. 용기 내봤어. 보연은 미소 지었다. 보은은 클리닉을 돕다. 마케팅 아이디어를 냈다. 한국 전통과 현대를 섞어 그들은 한복 테마의 이벤트로 성공했다. 16번째 만남은 설날, 가족 모임. 보연의 가족이 보은을 초대했다. 상투식, 한정식, 떡국. 어머니가 더서 와라고 말했다. 어색했지만 따뜻했다. 보은의 가족도 왔다. 이제 가족이야. 하지만 최종 충돌. 과거 상사가 보은을 협박했다. 소송 포기해. 아니면 내 연애 공개할게. 보은은 보연과 상의했다. 싸우자. 그들은 법정으로 갔다. 증언 속 보은의 용기. 사고는 내 삶을 바꿨지만 사랑이 구원했어요. 승소. 상사는 처벌받았다. 17번째 만남은 봄의 벚꽃 축제, 여의도. 그곳에서 그들은 맹세했다. 영원히 함께. 결말의 여운.
보연의 클리닉은 번창했다. LGBTQ 상담센터로 성장. 보은은 책을 썼다. 새로운 탄생, 사랑의 여정, 베스트셀러. 그들은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친구들과 가족, 한강변에서. 한복 차림으로 벚꽃 아래. 보은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사고 후 나는 새로 태어났다. 그리고 그녀를 만났다. 보연이 다가와 안았다. 우리 이야기 끝나지 않았어. 계속될 거야. 사회는 천천히 변했다. 그들의 사랑이 물결을 일으켰다. 한국의 봄처럼 부드럽고 강하게. 그리고 그들은 행복했다. 영원히.